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최소한 그래도 시행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했는데 시험이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를 내가 너무 많이 풀겠다. 이거는 공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공부가 돼서 나는 평균 뭐 모의고사 보면 80점 이상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점수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론을 봐야 돼요. 문제는 그동안 틀렸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보면서 이론을 좀 더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던 거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날 경우에 자, 제일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시마다 기본계획을 특광 특시장이 짜서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짜서 구역을 지정했어. 그럼 구역 지정되는 순간 개발행위는 금지된다. 좀 전에 개발행위 금지인데 대소는 가능하댔어요. 뭐하고 뭐가 안 돼요? 용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중복 벌칙죄는 허가 없이는 못한다. 시장우수도한테 허가 받아야 되고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 그러면 재개발. 주로 주거지역에서 하던 건데 도시환경에 들어가면서 상업공업지역이 추가됐다는 건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주택, 상가, 공장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이 말을 썼었고요. 나머지는 자 여기 주택, 예? 재건축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인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피스텔, 오삼불고기 먹고 싶잖아 지금. 에? 3이 뭐예요? 30%. 준주거 상업지역에 우리가 오삼불고기 먹으러 가려면 상업지역 가야 되잖아. 그래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지 방식이 없는 사업 그러면 우리는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대지 지분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 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진단 통과가 돼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기반시설이 좀 양호할 때 하는 걸로 얘는 토지만 가진 사람은 안 되고요. 얘는 수용 방식이 안 된다. 천재지변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은 사업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식이 있고 수용 환지 관리 체험 방식이 있는데 스스로 계량 방식은 시장운수가 기반시설 다 깔아줄 테니까 집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수용 환지 관리 체험 방식의 경우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시장운수 등이 야 너가 해봐 주공등이나 법인을 지정해서 너가 해. 아니면 건설업자 등록업자랑 같이 해 라고 공동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누가 원칙이에요? 조합이 원칙인데 재개발은 상가를 혼자 가진 사람, 공장 부지를 혼자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 설립을 못하죠. 그래서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행자의 토지 등 소유자 단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재개발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조합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능력이 안 되면 공동시행은 가능하게 해줄 건데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 주공등, 건등, 신, 한인데 시장운수 주공등인데 재건축은 건등만 있고 신한이 없어요.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하진 않아. 어떤 분이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재건축에는 신탁업자가 안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공동시행할 때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공동시행할 때 안 나오고 신탁업자한테 다 맡기는 경우는 가능한데 공동시행이 안 나온다는 건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토지가 없는 사업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얘는 환지 방식이 없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 다 있다. 얘는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섞어 쓴 혼용 방식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다 있는데 주택인데 재개발만 뭐라고 써 있어요? 건축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암기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스스로 계량 방식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주공등이 시행자로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나 주공등이 한다. 근데 수용 환지 관리 체험 방식은 원래는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건데 너가 해봐 라고 해서 누구 지정할 수 있고 주공등 또는 법인 지정할 수 있었죠. 아니면 같이 해봐라 해서 밑에 있는 누구랑 건설업자랑 등록업자. 그리고 재개발은 원칙이 조합이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20인 미만이면 누구도 단독으로 가능해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과반수 동의 얻으면은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 공동시행 가능하죠. 근데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밖에 없어. 조합이 하는데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누가 없다.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 없다. 여기까지. 그리고 환지 방식은 재건축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관리처분은 다 있어요. 뭐 건설해서 줄 건데 얘는 주택, 얘는 뭐야? 건축물, 얘는 뭐야? 주택. 그리고 얘는 오피스텔도 허용하는데 상업지역에서 오삼불고기 먹는데 했죠.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오피스텔 건설하고 공급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시행자와 시행 방식인데 요걸 가지고 한 개 지문으로 만들었을 때 OXR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고 10일만 가면 돼요. 10일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니까 머릿속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 환지가 없는 사업은 뭐예요?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재건축이죠. 옆에 댓글 달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오피스텔 공급하는 사업은 뭐예요? 오피스텔 그러면 재건축이죠. 예. 건축물을 건설하여 건축물이란 말 나왔어.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 주택, 상가, 공장이야. 그럼 당연히 뭐겠네 이거? 그렇죠? 재개발이죠. 재개발. 그다음에 관리처분 방식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어요. 그런데 주택 건설하냐, 건축물 건설하냐, 주택하고 오피스텔 건설하냐를 보고서 무슨 사업이다 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5분 정도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버리시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